안녕하세요.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해 시니어의 고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주식회사 포페런치 대표 장준표입니다. 저희 포페런치는 시니어 케어 전문 인력 버디를 파견하여 어르신들의 나들이와 여가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한국은 불과 2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프랑스가 173년, 미국이 88년, 독일은 77년이 걸렸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널리 알려진 일본조차 35년이 걸렸으니 정말 유례없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사실 잘 늙어갈 수 있는 웰 에이징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 사이 시니어 산업은 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경우 이미 꽤나 몸집을 키운 스타트업들과 레거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니어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 노인장기 요양보험 활성화와 부모 돌봄 책임 주체의 사회적 인식 전환. 둘째, 고소득 고학력 베이비 부모를 중심으로 액티브 시니어들의 웰 에이징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변화. 셋째,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 산업 내 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부모 돌봄 서비스와 액티브 시니어 스스로를 위한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50대와 60대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러한 서비스들의 구매 주체인데요. 이는 얼마나 현 주류 세대의 영향력이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들 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부터 과거와는 다른데요. 2022년 발표된 제17차 한국복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3%만이 매우 동의한다, 18%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07년 매우 동의 12%, 동의 39%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다시 말해 과거에는 부모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것이 불효였다면 현 사회는 주변인들과 부모를 어디에, 어떻게 모실지 교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2007년 등장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10%가 등급을 받아 관련 수혜를 받고 있을 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스타트업들은 기존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돌봄 관련 기관과 시설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전국 유치원 수가 8,500여 개인 반면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경우 1만 6천여 곳, 주야간 보호센터는 4,800여 곳에 달합니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재가복지시설이 개인사업체 형태로 우후죽순 생겨난 탓인데요. 그러나 1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산업을 리딩하는 브랜드가 부재하자 몇몇 스타트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자본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재 100억과 300억 사이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산업 내 주요 스타트업이 뛰어든 이 돌봄 시장은 크게 공급자 중심 서비스와 소비자 중심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 업무 자동화 솔루션,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플랫폼, 방문 요양 및 주야간 보호센터 프랜차이즈 가맹 서비스가 이 전자에 해당하며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매칭 서비스, 시설 정보 및 복지연구 정보 제공 플랫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병원 및 외출 동행 서비스 등이 소비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며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면성은 뚜렷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돌봄 부담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쟁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시설을 갖춘 곳들이 많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정보 역시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발품을 팔아 좋은 요양보호사와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그간 영세하게 운영되었던 시설은 자본을 앞세운 대형 기업들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돌봄 시장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려한 시설의 규모와 인상되는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야 불가피하겠지만 그간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장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영세 시설들과 과거 정부 정책 기조를 감안한다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 기업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 산업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상 관의 복지 정책과 민간 서비스의 성격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의 경우 사회 소외계층을 위주로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다양한 계층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시니어들에게도 나를 위한 소비의 시대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인데요. 웰 에이징을 위한 나를 위한 소비에 있어 현 액티브 시니어들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50대, 6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급성장했습니다. 유튜브 사용시간 분포의 경우 이미 50대가 20대를 뛰어넘었는데요. 온라인 카드 결제액 증가율과 OTT 결제 금액 증가율에 있어서도 이 50대와 60대가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이 무료함과 불안감을 디지털 컨텐츠로서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니어 여성을 위한 패션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가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이 5060 신중년들이 가장 사용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책과 잡지 등 콘텐츠 구독 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등을 미루어 본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디지털 시프트의 노력이 웰 에이징을 위해 기업들이 IT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이 노인이라는 표현이 이젠 어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젊게 살고 싶어 합니다. 돌봄 관련 서비스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액티브 시니어들은 젊게 살기 위한 서비스들을 찾고 있습니다. 달라진 우리 사회의 주류 세대들에 맞춰 산업도 태동기를 맞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관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다양한 계층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와 비즈니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의 이해관계 중심이 아닌 수혜자 혹은 고객 입장의 관점이 우선된다면 노년이 즐거운 사회로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